핫한 IT 이슈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로 지금 글로벌 증시는 출렁이고 있지만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디어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도권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끼리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타버스는 이슈다에서도 꽤 자주 다루고 있는 핫한 소재입니다. 일전에 메타버스 얘기했을 때 국내에서는 이제 메타버스가 플랫폼보다는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이제 좀 달라졌을까요? 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마 이제 카카오의 메타버스 진출을 두고 이제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릴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3차원 디지털 휴먼을 매개체로 해서 한 메타버스 진출이 이제 서비스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참여할 여지가 좀 더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국내 IT 업체들이 모두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네. 최근에는 국내 이제 여러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와는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한 상황인가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이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제페토를 제페토.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네. 여기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바로 2,2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한 것인데요. 네. 이 투자에 참여한 이 투자자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타트업 투자사인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여기 이제 엔터테인먼트사인지 아니면 IT 기업인지 이제 헷갈릴 정도로 기술 투자와 기술 서비스를 많이 내놓고 있는 하이브, 네. 그리고 여기에 엔터테인먼트사인 YG와 이제 JYP까지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와 연계한 이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제페토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성격이 상당히 짙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군과 또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제 플랫폼 기술 개발에 좀 더 몰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페토에게는 안 그래도 핫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었는데 천군만마를 네. 얻은 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SK 스퀘어도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 제페토뿐만이 아니라 이 제페토의 모회사인 네이버죠. 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SK 스퀘어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바로 분할 상장을 했었었죠. 이 분할 상장 첫날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빅과 그리고 디지털 휴먼 개발사인 온마인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투자는 온마인드를 이제 들 수가 좀 있겠습니다. 이 온마인드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이제 포인트가 바로 SK텔레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프렌즈와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이제 디지털 휴먼 개발사인 온마인드를 이제 연계를 함으로써 이 프렌즈가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상 통화 그리고 이 강의 용도로만 주로 사용되는데 이 사용폭을 좀 더 넓히는 취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온마인드를 통해서 컨텐츠를 강화하면서 이 컨텐츠 강화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입지도 좀 더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코빗 같은 경우도 사실 내부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내놓은 서비스인데 여기에서도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와의 연계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빗까지. 또 다른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또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놨다라는 소식도 들렸는데 가상자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이 요즘에 가장 이 IT 기업 중에서 IT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와의 연계도 많이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로 이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두나무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화상통화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세컨드 블록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오픈 베타 서비스를 내놨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로블록스와 같은 이 3차원 가상현실 플랫폼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대표가 네. 되고 있는 2차원 화상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플랫폼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세컨드 블록은 이제 게더타운과 비슷한 2차원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가까이 가면 이 줌과 같은 화상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 두나무도 이런 화상 중심의 이 서비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이제 진출하겠다고 새로이 출사표를 내놓은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동안 메타버스 콘텐츠 그리고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은 플랫폼이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의 핵심이 참여와 공감이라는 이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컨텐츠를 향유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떠나서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참여자들끼리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즉 실제 현실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 대로 이런 공감대와 교감을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이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더 많은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콘텐츠 서비스보다는 이런 플랫폼 사업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이어서 국내까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빅테크 기업들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들의 치열한 경쟁이 우리에게 새롭고 또 신나는 메타버스 세상을 보여주는 촉매가 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